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이게 표현이 위임 통치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과잉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구 년 통치하면서 정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예. 어제 국정원을 통해 긴급히 알려진 북한 동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력을 여동생 김여정에게 나눠줬다,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 국회 보고를 두고 오늘까지도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제 목소리 다시 듣고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우리 통과 국가무력의 최고령 교자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위임 통치의 내용은 뭐냐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거다. 예,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고영한 부원장님. 어제 정확히 이 시간에 저하고 이 위임 통치를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발 위임 통치 얘기를 하루 정도 더 깊게 고민하셨다면 지금으로 받아들이는 위임 통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위임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거는 위임은 북한 말인 것 같고 통치는 북한에서 안 쓰는 말이니까 그건 한국 용어가 맞는 것 같고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김여정 부분 위임 지도 이게 아마 북한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 부분 위임 지도. 그러니까 김여정이 4월 달부터 그런 말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고리 권력이다. 2인자다. 전당이 김여정의 말을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들어왔는데 저는 국정원이 어제 발표를 보고 새로운 무엇인가 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쭉 보면 4월 달부터 들어와서 쭉 진행되어 오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게 위임 통치라고 국정원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북한이 어떤 통치를 했는가 하면 외교는 강석주, 군사는 조명록, 경제는 박봉주 이런 식으로 맡겼댔거든요. 그걸 측근 통치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들어와서 할아버지처럼 당이 정상화를 해서 어쨌든 정치국 회의, 전원회의 등을 했거든요. 아버지와 달리. 그러니까 할아버지 통치하고 아버지 통치하고 약간 이런 말이 쓰는 건데 어떤 혼합해서 쓰는 용어인 것 같고 김여정이 부분적으로 김정은의 일을 일부 맡아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거는 사실로 보인다. 네. 그런데 지금 제 옆에 화면에도 그래픽에도 제목으로 나왔지만 오늘부터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꽤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유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던 박지원 국정원장의 캐릭터가 이번 국정원발 위임 통치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개국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위원정 의원님, 네. 박지원 국정원장과 꽤 많은 얘기도 해보시고 인연도 있으실 텐데 정말 첫 데뷔전 쇼맨십의 일종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 내용을 조금 평가절하해도 되는 거예요? 언론인보다 더 언론인다운 그런 이제 박지원 원장인데 아무래도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사실 저는 어제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임 통치? 아니 세상에 북한같이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는 나라에서 위임에 통치한다는 것은 뭔가 지도자한테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위임 통치가 아니라 그냥 역할 분담 정도 있지 않는가. 또 하나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9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뭔가 정신적으로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뇌졸중에 왔을 때도 건강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정부가 확인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확인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라졌으니까 확인했고.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정원이 공식 보고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죠.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일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게 지금 박지원 원장을 임명한 게 남북 관계를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가져가겠다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런 걸 북한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측면들을 보면 박지원 원장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파격적인 아마 첫 선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북한의 위임 지도자 자체고 위임이라고 뭐 이렇게 용어를 쓰지만 아무튼 뭐 일을 하는 중앙 관리자, 책임자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위임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용어를 그 용어에 자꾸 집착을 하면 이 문제가 좀 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북한이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총괄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1인 통치는 맞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 집단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국가의 체계가 작동하는 나라잖아요. 크게 지금까지 김여정의 활동상으로 봤을 때 총괄한다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위임 통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도 약간의 수습하는 모양도 있었는데 김근식 교수님. 오늘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모든 게 지금 최근에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국면 전환을 하려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말 한 거다라고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나아가면 지금의 민심 위반이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집권 여당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등등에서 흉흉하니까 관심을 일시 한번 북한의 위임 통치라는 단어 하나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사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말한 대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술책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조금 나간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여전히 언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습성이 아직도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여야 정보위원한테 보고할 때는요. 보고의 내용은 당연히 관례상 여야 간사를 통해서 브리핑이 됩니다. 근데 어제 알려진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해온 30페이지 보고서 중에 10페이지가 위임 통치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하태경 의원하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깜짝 놀라서 하태경 의원이 중간 나와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김여정이 위임 통치한다. 깜짝 놀란 이야기죠.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체제에서 수령의 권한을 백두혈통인 다른 사람한테 위임 통치한다고 하니 이게 그럼 신변의 이상이 있나? 아니면 권력 변동이 있나? 아니면 무슨 유고 상태인가?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 그때 들어가니까 아까 그 김병기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집권당에 생각해보니 위임 통치란 말이 좀 지나친 단어라는 것을 급수습을 한 게 톤다운 시킨 거예요. 그게 아니고 김정은은 건강 이상이 없고 1인 지배 권력 여전하고 그러나 권한을 좀 나눈 것 정도다라고 분위기를 수습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맥락상 저는 박지원 원장이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몰랐을 리가 없고 그걸 사전에 차장과 모여서 국정원 정보위 보고 갔을 때 어떤 내용을 할 거라는 걸 사전에 다 알고 갔을 텐데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정치인으로서의 그 때를 아직 빼지 못했고 언론에 대한 관심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박지원을 시켜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던 박지원 원장을 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도 제가 볼 때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분석들을 좀 잘 들었는데 이건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어제 그 위임 통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글쎄, 최측근에게서 관찰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감지하기 힘든 설명이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 김정은의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한테 총알이 있잖아요. 그 실패 책임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차원에서 책임 회피.
그러니까 그 밑에 위임받은 권한 위임받은 분들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구자웅 차장. 네. 오늘 북한 지도부도 분명히 통치 스트레스라는 우리 언론 보도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알고서도 박지원 원장이 이런 브리핑을 했다. 우리 국정원의 속내를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국정원의 어떤 그 보고라든지 브리핑하고 지금 용어 선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너무 정제돼 있고 너무나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도대체 무슨 보고를 했는지 그걸 감잡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위임 통치 또는 통치 스트레스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는 용어를 써서 보고를 해서 관심을 좀 환기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저 분석에 상당히 좀 정답이 저는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여정이 부상을 하고 위임 통치라든지 통치 스트레스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령론, 이게 무결점의 수령이 직접談판에 나섰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게 된다면 김정은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을 시켜주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도 그 수령에게 가지 않고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게 가도록 권한 분산과 책임 회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이제 위임 통치라고 하고 뭐 통치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정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좀 몸부림일 수 있다. 하노이 노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안전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몇 명인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은 남쪽은 처음이시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 여정이 철의 여인의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전방 사령관으로 지금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참모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고대로 북한 주민들이 최근에 김여정의 담화를 외울 정도라 위상이 뭐 만만치 않은데 근데 저 고영한 부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개성공단 폭파 때도 이게 김여정 작품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때 상당히 충동적이고 꽤 공격적이었다. 뭐 대통령을 향한 담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충동적으로 뭔가 대미가 바뀌게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 내부 전반, 대미 관계, 그리고 북한이 통전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 동무제. 이건 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총참모부의 이제 정세현 전 수석 부의장이 말한 것처럼 총참모부의 권한을 이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김여정이 제2인자 자리에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러면 과연 김여정이 대미 관계를 이렇게 강경하게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고 그러고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넘기겠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김여정이가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당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대남 대미 분야를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 결론은 김정은이 낸다. 저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오빠의 윤허를 받아야 된다. 오빠의 윤허를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집행이나 정책 수립은 하지만 최종 도장은 김정은의 도장이 찍혀지지 않고서는 김여정이 활동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북한 체제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보고를 하더라도 오빠 김정은 위원장이 걸을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있다. 살아있다. 그런데요, 우리 국정원과 전혀 다른 분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미국 워싱턴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되레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측을 내놨습니다. 고영한 부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8월 이번 달에 주요 회의들을 다 불참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보고처럼 뭐 2인자, 위임 통치가 아니라 실제로 좀 강등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박지원 원장께서
김여정을 2인자 위임 통치 이렇게 하는 것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이렇게 띄워주려는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오히려 이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김정은의 절대 권위, 최고 권위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남한에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길래 저 한국 사람들이 저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예. 사실 저런 강등됐다는 말도 그래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하. 저는 지난 6월 4일부터 폭풍같이 쳐몰아오지 않았습니까? 대남 관계를 적대 관계로 쭉 수위를 올려온 거를 김여정이가 쭉 이어왔는데 예. 아마 저는 김여정이 이번에 8월 달에 들어서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게 너무 피곤해서 이번에말로 김여정이 제1부부장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조금 쉬는 거지. 아하. 김여정이가 이렇게 강등되거나 어디 뭐 내려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국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여정까지 여기서 정말 아웃된다 그러면 정말 통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강등 가능성보다는 사실상 2인자로 권위를 추켜 세워진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 더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 신변 이상설이 불거지니까 실제로 장성민 이사장은 위중설을 제기를 했는데 고영한 부장님 전문가시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갈래를 좀 쳐주세요. 저는 그 19일 날 당중앙위원회 7기 6차 전원회에 나오는 김정은의 모습을 봐서는 예. 하루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쓰러졌다고는 생각질 않고요. 예. 19일 날 회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21일 날 쓰러졌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 정보력이 정말 세계의 최고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거 의견에는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그 장성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지금 코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지난 4월부터 쭉 제기돼 왔던 신변 이상설이 이제 연장선이 있는 건데요. 지금 나온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정치국 회의했죠. 그리고 또 바로 이틀 전에는 당중앙위 전원회의 화면에 나왔어요. 만약에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김정은이가 저기 각계무시하라는 가짜가 아닌 이상은 신변 이상설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위임 통치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 박지원 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정원이 남북관계 해악을 미쳤다는 지금 하나 측면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절대권력 체제는 맞지만 역할을 나눠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 지금 9년 동안 쭉 진행되어 오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나 군사나 당이나 대남, 대미 부분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당이면 또 국무위원회가 따로 있고 당이면 정무국과 정치국이 따로 있고 또 당 중앙군사에 따로 있고 해서 이 역할들이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의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중설이나 신병 이상설이나 아니면 김여정에게 완전히 무슨 권한이 이임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양쪽 다 좀 지나친 편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단어는 제가 호위무사로 바로 잡을게 알겠습니다. 저 아까 잠깐 깜짝 놀라서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이례적인 장면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무결점, 무오류의 존재인 북한 최고 권력자가 국가의 경제 전략의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로 빚어졌다. 고영한 부원장님, 저하고 이걸 같이 볼 텐데 지금 글쎄요 위임 통치 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간부들이 지금 저 발언 이후로 줄줄이 노동신문 일면에 반성문, 경쟁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수령이 자기 실패를 인정한 건 두 번입니다. 1993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때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우리가 3차 7개년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자아 비판한다고 김일성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지금 김정은이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히 계획이 미달됐다고 김정은이가 그랬던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제재, 홍수,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판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도자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도당위원장, 장관들, 상들 모두 다
줄줄이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님이 그 진탕길을 걸으시게 하다니 이게 맞아요. 그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도리가 아니다 이런 이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폭풍 같은 것을 쭉 보면서 북한 주민들은 아 그래도 수령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잘못했다고 비는구나. 그러면 조금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으로 붙들려온 위임 통치 얘기 오늘까지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또 주말 사이에 어떤 또 반응들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